북한과 러시아가 공고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미국 최고의 전략자산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루스벨트함이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칼빈스함 이후 7개월 만으로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해군 구 항모 강습단에 함정 및 항공기들이 다수 입항하여 이달 말 열리는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참여한 뒤 중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지스 구축함 할시함과 데니얼 이노우의 함을 비롯해 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PA-4 해상 초계기까지 한국에 도착하여 대함, 대잠, 대공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리덤 엣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실시하는 대규모 첫 다영역 연합훈련으로 최근 북중러 군사 동맹에 대한 경고 메시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90대에 달하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를 가득 싣고 최상의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 미 구 항모 강습단에 대잠 공격 작전을 수행할 잠수함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1992년 이후 해군 항공 및 수상전 자산을 보다 강화된 항모 전투 집단 구조로 통합하도록 하는 개념, 즉 항공모함, 항모비행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하는 개념을 통합했는데요. 여기에는 통상 기함 역할을 하는 항공모함 한 척을 비롯해 각종 함재기를 보유한 비행단, 그리고 세 척의 이지스함과 한두 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이 전단으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적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을 차단하고 즉각적인 반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첨단 소나와 공격어뢰 그리고 VLS를 탑재한 공격 잠수함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죠.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는 미국의 잠수함은 참가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잠수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 항모 강습단이 입항한 곳이 부산 작전기지인 점 역시 최근 한국이 실전 배치를 완료한 도산 안창호급 1번함 도산 안창호함과 2번함 안무함을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6월 12일 사상 첫 자망 타격 훈련을 공개한 도산 안창호급 2번함 안무함은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작전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된 장보고3 배치 1 사업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신치호함을 포함하여 벌써 3척의 건조가 완료되는 미친 납기 능력을 선보인 한국인데요. 3,000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 VLS 열쇠를 장착한 잠수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산 연료전지를 장착한 AIP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특히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독일 아트라스제 소나 체계 대비 표적수가 2배 이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소음 절감을 위해 진동소음 차단용 다층 구조 배블 형상 및 국내 개발된 음향 무반향 코팅 체계인 UAT-1K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자세한 수치는 기밀이나 안 그래도 정숙한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정숙함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1번함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 테스트에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해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미국 역시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가로 이번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의 의의는 미국이 한국 잠수함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 건조된 잠수함을 통해 한국 주전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은 군함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을 품위하는 한화는 미국 대형 상선의 50%를 건조한 미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군함 시장, 캐나다 잠수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미 MRO 사업에 안착하면 이 실적을 바탕으로 미 군함과 약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북미 시장에서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함 1번함과 안무함 2번함은 모두 하나오션에서 건조하였죠. 애초에 미국은 한국 잠수함을 세계 최고급 잠수함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팩에서 보여준 한국 잠수함의 어마무시한 전적 때문입니다. 1997년 취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박예함은 총 10척의 가상적함을 격침시켰고 1998년 이종모함은 LA급 핵잠을 포함 13척의 15만 톤 군함들을 격침시켰으며 훈련 기간 중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작전을 수행해 최우수 정비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1999년 이천함은 퇴역 순양함을 상대로 어뢰 타격을 실시하는 훈련에서 첫 번째 시도 만에 12,000톤급 오클라호마 시티를 두 동강 내어 뒤차례였던 우방국 잠수함들은 훈련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 첫 출전한 장보고함은 상대편의 모든 수상함에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는데 대잠 감지 시스템을 뚫고 명중시킨 함정 중에는 미 해군의 10만 톤급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사령관에 의해 퍼펙트 장보고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죠.
2018년 박이함은 자유공방전 속에서 청군 소속으로 참가, 황군 측 군함 12척을 가상 격파하였고 자유공방전 종료까지 피격 없이 생존했는데 미해군 존 알렉산더 중장은 박이함을 찾기 위해 항공 전력까지 투입했으나 결국 탐지하지 못하였죠. 이후 열리는 림팩 훈련에선 한국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를 맡기지 않고 수색, 정찰만 맡겼는데요.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싹쓸이하는 민폐를 끼쳐서 다국적 훈련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은 한국의 레전드 잠수함 실제 썰입니다. 최근 동북아의 핵전쟁 발발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SLBM이 가장 효율적인 핵탄두 운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동시에 잠수함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공개했던 최신의 공구사형 전략 핵잠수함이 결함으로 인해 해수면 위까지 부상했다가 새벽 조업을 나온 대만 어민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수개월씩 자망하면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걸 생명으로 하는 전략 핵잠이 어민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 스마트폰에 찍혔으니 중국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개망신은 없는 셈이죠. 어민들이 찍은 사진에 나온 중국 잠수함은 중간 부위가 솟은 모습이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중국 최신의 공구사형 전략 핵잠수함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공구사형은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는 대형 잠수함으로 중국이 2007년 개발에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최대 사거리 12,000km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지랑3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구사형 전략 핵잠은 동북쪽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남중국해에서 임무를 마치고 유지보수를 위해 보아이만 후르다오 주선소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새벽 이른 시간 어민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피치 못할 오작동이나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 중국 핵잠수함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주 주변국 탐지 자산에 발각되어 여러 차례 망신을 당한 바 있는데요. 2018년 공구삼형 공격 핵잠수함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수역에 들어갔다가 일본 해상 자위대에 발각되었고 2021년에도 공구삼형 핵잠 2척이 남중국해를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영국 항모를 미행하다 항모 호위 함정의 음파 탐지기에 포착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핵잠이 늘 쉽게 포착되는 이유는 중국산의 한계로 인한 수중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공구사형 전략 핵잠의 수중 소음을 140dB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잠 대비 훨씬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는데요. 오히려 디젤 잠수함 소음은 100dB 정도로 핵잠수함보다 조용한데 한국의 잠수함은 타국 디젤 잠수함 대비 20에서 30dB 정도 더 정숙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도 씹어먹는 디젤 잠수함의 끝판왕이 바로 한국산 잠수함인 것이죠. 한국의 3,000톤급 VLS 탑재형 디젤 잠수함 3척이 모두 인도되면서 이로써 한국은 사실상 핵탄두 운반체에 대한 모든 기술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진보된 핵탄두 운반체로 ICBM, SLBM, ALBM 이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은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은밀성과 안전성에서 다른 방식에 밀려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발사 방식 중 최강의 효율성과 은밀성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요.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다르게 거의 잠수 중 발사하기 때문에 탐지와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양한 발사 지점과 단축된 발사 준비 시간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히나 SLBM이 지닌 2차 타격 능력 역시 매우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 이는 적의 선제 핵 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적에게 야 이거 나도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 핵 공격을 단념시키는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죠. 이에 핵은 없지만 핵 운반 기술을 모두 보유한 한국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일각에서는 야 핵도 없는 한국이 왜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ICBM과 SLBM을 개발하고 있냐, 차라리 그 돈으로 F-35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러의 밀착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에 미국 내 찬성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만들어두면 언젠간 다 쓰게 된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밥상은 전부 차려졌는데요. 핵탄두 개발만 허용이 된다면 한국은 거의 즉각적으로 ICBM, SLBM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핵무기에 쓰이는 플루토늄은 수십 년간 굴려온 원전을 통해 넘치도록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으로 1년이면 충분히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물질 추출 기술과 레이저 농축 기술, 핵 개발을 위한 기폭 유도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6개월 안에 20킬로톤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핵실험 역시 현재 미국이 하듯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 실험을 통해 대체할 수 있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경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북중러의 공고해진 동맹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키인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죠. 전 세계에 있어 한국의 핵무장은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기라도 하듯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죠. 오늘의 한 줄 평, 가짜 광기, 핵소리어 결함 잠수함 급히 만든 중국, 진짜 광기, 핵도 없으면서 SLBM 만들어낸 한국.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